홍보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일단 광역도시계획에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이라고 하는 것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이래 할 테고 틀린 것을 고르시면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게 되면 틀린 표현, 수립권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 보면 특별시장, 그 말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그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하다 해서 2번 틀렸고요. 3번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 4번 도지사, 자 중간 얘기 빼버리고요. 뒤에 수립할 수 있다. 얘를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하여튼 광역도시계획은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5년 동안 4번 구성이 됐었고 일단은 지정과 수립 얘기만 가지고 계속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체크하게 되면 5년마다 재검토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으면 그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4회 때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여 이런 류의 내용을 모두 갖추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정도 쟁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도지사 끝머리 가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했고 28회 때는 요걸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자 요거 이제 다음 날 틀려서 돼 있고 나머지 거의 다 다음 날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허가구역 지정이 있고 나면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겠고 시가화 조정구역 나오게 되면 신고해야 라고 할 것에서 허가 받아야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 자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해서 이거 지금 이제 잘못된 것 같은데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이것도 오른편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답이 2개가 돼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가면 돼서 이거 이제 원래 5번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지금 5번도 4번도 오른편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28회 때 나왔던 쟁점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도지사 중간에 잡단 얘기 빼버리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편집 과정에서 4번도 오른편이 된 케이스. 자, 그다음 관리계획 관련한 주요한 이슈들, 관리계획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구역 중에서 개시, 수도, 입이라고 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거 개념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저거 있었죠. 지금 이제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요건 이제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두 번째, 이 관리계획의 이반 등 관련해서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게 오지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제 취약성 분석 같은 경우는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방제 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제 취약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의 제한이라고 해서 자 기반 시설, 지구 단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제한을 할 수 있다. 근데 국제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 제외, 도시개발법 포함이라고 하는 거에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입안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 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되게 되는데,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게 포인트로 주로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관리계획.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전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이제
자, 관리계 결정이 있으면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때 기득권보호,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 해야,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해서 파생되는 주제 도지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회 때 요걸 가지고 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8회 때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31회 때니까 다시 옳게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원래 뽑으려고 했는데 4번도 옳은 표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주제. 자, 보게 되면은, 자, 공공시설, 이거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저, 장사, 주저, 뭐 이렇게, 뭐 묘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저수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 묘지와 관련한 각종한 시설 등은 어떻다? 행정청이 아닌 자,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로 분류가 되게 된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게 되는 거. 이건 이제 공공시설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공시설, 주저, 묘지 이렇게 가자고. 주저, 묘지. 자, 묘지 앞에 주저, 주저하는 모습들 해서 이걸 주저, 묘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로 보게 된다 해서 자,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유일한 주제 제가 뭐 따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문제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저, 묘지.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서 가볼까요? 해서 자, 이게 이제 용적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겹게 하지만은 매번 실수하기 좋은 주제. 그래서 자, 항상 미리 써보자고 그랬어요. 주거, 용도 지역,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주거 지역부터 100%, 150, 200, 그 다음에 250, 300, 그 다음에 500이라고 하는 거에서 전, 일, 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고 중사, 중1 학생 이름이 유근이 그래서 1500, 1300, 1100, 그 다음에 900 해서 중1, 6은 순서에 따라서 가게 된다. 공업지역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지역은 100배, 80이라고 해서 지난번 우리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 유보, 보존녹지, 보존 이런 순서로 갔었습니다. 도시적 외지역은 다 80% 이하인데 계획벌적 100% 이하. 그래서 자, 지금 준주거지역은 500% 돼 있었고 준공업지역 400%, 일반 공업지역 350%,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해서 기역니은, 디귿니은 이런 순서에 따라서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적률 건폐율 문제 하실 때는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항상 써보고 나서 가실 것.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 뒤에서 기반 시설 유발 개수할 때 그것도 이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요거 이제 써보고 시작해야 되고 뒤에서 공법 건축법 파트에서 논의할 쟁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뭐가 있었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거 무조건 써놓고 나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대강 자 시설군하고 용도군 매칭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용도지구의 정의 등 해서 틀린 것을 해서 단순하게 가야 되죠. 경관지구, 경관보호라고 하는 거에서 자, 시, 특 이런 식으로 봤었죠. 방제지구,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보호지구, 역중생,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정비인데 자, 이게 이제 그동안 다 옳게 구성을 했었는데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고 할 거. 이게 나와 있는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역의 취락 정비는 자연 취락 지구에 관한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에서 지금 내릴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되겠구나. 용도 지구 종류와 정의를 따져묻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행위제한 등이 있는데 행위제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 용도지구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사. 또 27회 때 나왔던 개념과 관련해서 자 일반 주거지역, 일주, 일공,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해서 바로 복합 용도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용도구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우리 앞에서 용도구역 파트는 제일 간단한 주제가 될 텐데 용도구역의 정의,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자, 1번 국토부 장관 개발 제한구역 도시 확산 방지 2번 맞아.
오른편. 그 다음에 2번 해양수산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요걸 틀리게 구성을 해봤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할 것. 나머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시가화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의 범주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한 8년 전에 나왔었나, 이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차피 그런 문제는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간단하게 2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용도구역,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래서 답은 2번 간단한 주제.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공동구, 자, 관련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가스관, 그 다음에 뭐 하수도관 두 가지는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게 된다. 그걸로 다 얘기가 끝나죠. 그래서 지금 29회 때 15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에서 틀리게 뽑았고, 30회 때 20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에서 옳게 뽑았고,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가 바로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가스관, 하수도관 두 가지는 심의를 거쳐라. 그럼 나머지 시설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구역, 지구, 자, 신도시라고 해서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 되게 된다. 물론 논의 전제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굳이 남아있는 문제는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동안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식으로 봤을 때 구지신해서 구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의 나올 가능성 없는데 신도시 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매수 청구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27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됐던 문제를 다시 이제 변형을 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도시군객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 10년 경과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목이 대이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했을 때 보통 지자체장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방공사, 토지공사 이런 거 나오면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 관련해서 논의 쟁점 삼았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쟁점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때 매수의무자 지방공사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매수 청구할 때 토지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건축물 등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에 좀 쉽게 구성할 때 6개월, 2년 이 바꿔치기해서 많이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을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때 이때 매수 의무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자, 지금 지방공사, 토지공사 이런 사람들은 자,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만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이것도 나온 바가 있었어. 그런데 이게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가 될 것. 해서 자,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 제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워하죠. 해서 원래 이제 지자체 매수 의무자라고 했을 때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매수 청구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역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지방공사부 같은 자, 이런 지위에 있는 행정성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자,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매수 거부 결정이 있게 되면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일종 근생시설, 공작물 등의 설치 허가해 줄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남아있는 문제 하나 있었죠. 바로 넣기 문제에서. 자, 30회 때 나왔던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정의라고 해서 도시 구운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한 문제는 저런 거였었지. 문제 구성을 할 때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로 거의 다 도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택 10년, 녹지 30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테고, 행위 제한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될 테고, 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됐을 때 기존의 용도 지역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 건폐율을 1.5배, 용적률을 2배, 또 용도 제한까지는 기본 세트가 하는데 추가적으로 높이 제한 숫자 얼마? 1.2배. 그 다음에 주차장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비도시 지역을 가서 볼까요? 자,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만, 즉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특히 높이와 관련해서는 시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 치고 남아있는 문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몇 년 내? 3년 내에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되고 공사의 착수라고 하는 거 5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끌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 관련 나머지 주제는 역시 다 출제가 됐고요. 유일하게 출제가 안 된 주제가 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문제는 별개 문제로 시골에서는 자, 높이 제한에 관한 조항, 이것은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숫자 1.2배, 120%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이슈.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세 가지 이슈,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그다음 마지막 용적률 50% 강화 적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라거나,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도 답이 됐던 게 완개인 들어가면 이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뒤쪽부터 먼저 보시죠. 겁나 길기 때문에. 세 번째,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게 되면 설치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자, 설치계획 수립하고 나서 자, 그 내용을 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요걸 이제 한 번 묶음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어떻다? 기반 시설 설치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요 얘기랑 같이 묶어서 봐야 돼서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다 학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계획을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 부르게 될 테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도시공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세트 나오게 될 것이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나서 대망의 위관 이윤일 수기방단청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론 납부, 물납도 인정될 수 있었고 이 돈 받아서 대학은 설치할 수가 없다. 이 정도가 주연 이슈. 그래서 이번 지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해서 자, 완개인해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 3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며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자,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다음 답은 5번 뽑았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 얘기가 되게 될 텐데 다시 이것도 아까 우리 용적률 검필 문제처럼 기계적으로 무조건 써놓고 나서 시작을 하실 것 해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위관이윤일 해서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근생시설, 운수시설, 일종근생시설에서 위관이윤일 그러면 숙의방단청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숙박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따로 얘기자 이관이윤일 숙의방단청이니까 운수시설 옆에 운문종자라고 하는 거 일종근생시설 옆에 판매시설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될 테고 나머지 모르면 다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 따로 없으니까 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청문사유 해서 자 허지 그래서 답이 몇 번? 기억년 디귿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 이건요 옛날 법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삭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는 뭐냐면 국토계획법상이라고 전제를 깔기 때문에 자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고 있는 청문서에는 세 가지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저기서 출제가 됐었죠. 주택법에서 허를 찌르고 좀 이상한 청문사유가 출제가 됐는데 청문의 의미라고 하는 거 분리되는 행정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것을 우리가 청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았었고요. 그래서 자 그냥 단순하게 허지인이라고 해서 자 개발 행위 허가의 취소 법의 한 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공사, 토지공사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고 얘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수 의무자는 지방공사나 토지공사가 되게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고요. 얘 목을 치기 위해서는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실시계획 인가에서 파생됐던 최근의 출제 포인트는 적어 있었다. 바로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다.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대가리만 따서 외우게 되면 그냥 움찔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과거 법에는 있었어요. 근데 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자 세 가지 허지인 개발 행위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까지가 청문사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28회 때인가도 청문사유 한번 출제가 됐어요. 지문 속에서.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앞에 이 취소권자는 포괄적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 다음에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라. 물론 이제 법책에서는 말이 되지 않아. 그래서 개발 행위의 취소는 자 시장 군수 등이 하게 되는 것이고 시행자 지정의 취소는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는 경우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거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 또는 이제 시도지사가 시행자 지정도 하고 실시계획 인가도 해주기 때문에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이 세 개를 묶어서 갈 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자 다음에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허지인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해요. 일부러 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의 취소 이걸 법정을 찾아보니까 기존에 있던 걸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이 정도고요. 바로 이제 검토할 것 중에 하나가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서 높이지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성장 관리 방안 관련해서 복잡한 얘기 다 빼버리고 자 성장 관리 방안을 시골에다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자, 없는 지역을 고르시오 해서 제일 앞에 주거 지역을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에 현혹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식어에 현혹되면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한편 자,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도대체 포함될 이유가 없다. 법에서는 그런 식이야.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다음에 검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기타 포함될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구단계 관련해서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골이다 보니까 성장 관리 방안 관련해서는 높이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개발행 효과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심의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22회 때 나왔던 주제.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주요 이슈들을 체크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케이스. 자,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이 제한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30회 때 나왔던 것이 천재지변 있으면 어떻다? 바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1번쯤은 끄트머리를 보셔야 돼.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앞에 장관 나와 있고 요청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지사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은 거야.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 뭐라고요? 천재지변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걸 바꿔치기 해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셔서 천재지변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게 되죠. 분할할 때 각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자,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 자, 두 군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토지공사, 그 다음에 제한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구역 지정권자에서 지금까지 문제는 항상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지정할 수 없는 케이스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걸 약간 변형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케이스를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청 제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 요청 제한, 천재지변, 요청 제한, 천재지변 들어가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전부입니다. 그래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땅 생긴 거 공유 수면의 매립, 토지 분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자,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기업번이 될 텐데, 이게 건물 생기느냐, 생긴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설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 모두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건축의 개념에는 증축이나 재축, 뭐 이런 것들, 개축 같은 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좀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상 노리고 금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맨 땅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그의 보상을 노리고 하는 작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낡은 건물이 있는데 더 큰 보상을 노리고 뭘 할 수 있다?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에 가지 말고 그냥 건축물 나오게 되면, 그것도 그냥 일반 건축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설 건축물 깔아주게 되면 왠지 느낌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난 느낌 가는 대로 단순하게 건축도 대수선도 용도 변경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자, 임시 식재 나와 있죠. 앞에 자세히 볼 거 없어요. 이건 틀리게 못 내니까. 그 다음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서 자, 이게 이제 최근 문제에서 자, 정비법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자,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25회 때 30회 때 두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이 문제를 다 끌고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약간 헷갈리게 구성을 해봤고요. 전부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그다음에 이미 본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지역 등은 환원되지 아니한다. 자, 국토기획법 용도지역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택지개발지구 점점점 사업 완료. 그러면 용도적 환원되지 아니한다. 24회 때 27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들이 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거. 자, 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무난한 문제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어.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자 일종이지. 무조건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2번, 자, 오른편이죠.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3번쯤은 자, 토지 소유자 환지 방식이 있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조합은 자, 대부분에 둘 수 있다. 자, 29회 때 나왔던 주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자, 대부분에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제외한이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국제도포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한다. 국공지 면적을 제외한다. 도시개발법은 어떻다? 포함한다. 특히 이 녀석은 계속 제일 통계적으로 많은 문제 구성이 된 바가 있는데 이게 알면서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는 맞게 해주고요. 중간에 이렇게 국공지 면적을 제외한다 또는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같이 기억할 게, 자,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 필적 의결사항 중에서 나머지는 별 이슈가 되지 않고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요거는 이제 비합비게 정비법에서 문제가 되죠.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서 임원 더 이렇게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자, 이때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면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장은 뭐 보궐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자, 요거 두 가지 명제도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 본다가 어디 있지? 본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오른편 해서 자, 27회 때 구성이 됐어요. 이 개별법을 보면 안 돼. 우리가 국토개혁법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 경작하고요.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게 되는데, 자, 도시개발사업은 허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는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수많은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즉 국토계획법 따른 개발행위 허가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나 등등등을 할 때 이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랑 바로 앞에 보신 문제랑 헷갈리면 안 돼. 자, 앞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무 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다 허가 받아라. 그건 이제 일반 개인이 하는 소리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보상 등을 노리고 일반 개인이 그런 직거래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얘기는 그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패턴 제출해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나가리 답이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근데 이건 답 정해져 있지.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하고요.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이나 감액은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100분의 20이다. 그러면 이제 면감, 비증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감, 비증감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27회 때 본다, 옳은 것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본다는 옳은 것. 그래서
두 가지 유형해서 이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국가 시행자 될 수 없다. 국가 지자체도 자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토지 소유자 제한하려면 숫자 모르는 거야. 외운 적도 없고 외워서도 안 돼.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 끄트머리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1심 2차 이렇게 가야 되죠. 변경할 수 있다. 1심 2차 신청은 1년 이내. 그 다음에 사업 착수는 2년 이내. 이것도 이제 한참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정부 출자 기간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주로 쉽게 나올 때가 지방공사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 정부 출자 기관, 자, 우리가 앞에 문제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정부 출자 기관은 이주 관련한 부분은 어떻다? 출자 기관에서 자, 출자 기관에 대해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자, 일반적인 시행자는 공공시행자, 주로 이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대표적인데 위탁을 담당하는 데는 특이하게 정부 출자기관이라는 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정부 출자기관한테 위탁할 수 있는 범주가 뭐냐 해서 이주 보상금, 이주 대책, 이주에 관련한 부분 두 가지는 어떻다? 위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 명제를 답으로 뽑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문제에서 자, 대행케 할 수 있다. 자,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었거든요.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대행케 할 수 있느냐. 이게 29회인가 30회 나와서 박스 쳐가지고 전부 다. 근데 지금 이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머지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자, 정부 출자 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이주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출자 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패턴을 잡아내야 돼. 위탁이라는 거, 공적인 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주 대책, 이주 보상금, 이주에 관한 부분은 정부 출자 기관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행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답은 4번 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대행 나왔으니까 위탁이라는 주제를 끌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잘 모를 얘기고요. 2번 지문이요. 포함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3번 자,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해서 원칙적으로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권 등의 이전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 종전 토지 부분은 환지 예정 지정이 있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서만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4번 자, 시행자 보류지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옳은 것 같고요. 자, 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채비지, 요걸 틀리게 뽑았구나 해서 자,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취득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어를 바꿔치기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미 끊임없이 나왔던 주제에서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을 의미하게 될 테고,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일단 기존의 문제 문법은 거의 그런 식이지, 취득한다, 본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죠. 있어. 이런 게 이제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읽다 보면은 깜빡깜빡 놓칠 수 있는 주제.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